생기부 평가단 신지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6월 목표 분석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시의 지망생들은 100%, 그리고 논술 전형도 거의 100%, 교과 전형도 100%, 학생부 종합은 한 90% 정도. 수능의 어떤 변별력이 사실상 우리나라 의대 입시에서는 이제 생기부 세특 전형이든 뭐 어떤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사실 수능 최저나 뭐 아니면 정시를 말할 것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6월 목표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생각보다 제 주위에서도 잘 본 학생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박사님 문제도 풀어보셨잖아요. 예. 국어는 지금 현재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84점 정도 예상되잖아요. 예. 상당히 언어 매체가 어렵게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야 학생들 잘 푸니까 이제 독서하고 문학에서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가 관건일 텐데 독서에서는 마지막 지문이요? 지문? 예, 그게 지문 자체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선지도 좀 어려웠고 문제들도 좀 어려웠고 해가지고 그게 좀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 말고 문학의 경우에도 읽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선지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까리하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였지? 예,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채점해 놓은 거 보면은 특정한 지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쾅쾅쾅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하나, 저 지문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한 개씩 틀렸더라고요. 평가원이 그러니까 난이도를 수정할 때 꼭 어려운 지문만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한 어떤 답지를 많이 배치해 놓으면 학생들의 고민의 시간도 커지고 분량과 시간에는 제한이 있고 하니까 분별력도 유지될 거고.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이제 평가원이 특히 무유명한 의사 그거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거와 좀 다르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본 정도니까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냥 어떤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은 어떤 그 아저씨의 입장에서 풀어보았을 적에는 제 그러니까 지문은 잘 읽히더라. 그런데 문제는 잘 못 풀겠더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좀 어려워서 지문을 읽으면 문제는 좀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문을 읽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답을 고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수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학생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의대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 또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확실하게 좀 지금 보면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1등급 컷이 78점으로 EBS에서는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거의 80점 정도죠. 네, 상당히 어려웠던 얘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저게 왜 이렇게 좀 점수가 낮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막 어렵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학생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킬러라고 하던 좀 배 꼬아놓고 계산 복잡하고 경우를 여러 개 나눠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줄어든 대신에 약간 복고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미적분의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 수능 문제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 문제는 이제 y는 1, y는 2, y는 3 하고 가는 어떤 상수함수하고 교점을 가지고 물어봤다면은 이번은 y는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하고 교점으로 바꿔놓은 것 말고는 사실상 같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맥락을 이해했다면은 30번 문제는 정말 단순한 계산이어서 그냥 5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28번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 27번 문제요. 3점짜리 문제인데 아이디어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작년 수능에서 3점짜리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훨씬 이전에 4점짜리 유형으로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래된 유형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인데도 그런 문제가 28번에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예전 기출 문제들을 충실하게 리뷰한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저거보다 잘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학생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최근 3개년 내외의 어떤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였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년 전에
10년 전 문제의 아이디어가 30번 문제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됐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좀 다른 사람이 풀어봤으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풀었을 텐데 요즘 학생들은 10년 전 아이디어가 나오겠어 이런 거는 기출문제집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러고서 등한시했다 그러면은 뭐 그 문제는 못 풀었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지만 예. 뭐 지금 세간에 따르면 4%대를 1등급으로 보는 그리고 EBS는 1%라는 얘기도 있고요. 1%도 있는데요. 1등급 예전에 4% 기준이라면 80점대가 1등급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상담을 좀 해봤는데 뭐 외고나 국제고에서도 1등급 받지 않고 그러니까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보다 한 10점 정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평소는 영어는 항상 100 맞아요. 한 애가 이번에 90점으로 1등급 pass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영어가 상당히 영어가 어려울수록 최저 맞추는 학생들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올해도 영어가 어렵게 나올 거야 거의 보이고 지금처럼 영어는 그냥 90점만 맞으면 돼. 80점 2등급만 맞아도 서울대 정시에서 1.3점이야. 이런 마인드로 접했다가는 이제 수능 치레 못 마셔가지고 수시에서 결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결단이 있죠.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게 되면 어쨌든 뭐 한 3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은 어차피 전 문제들은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3등급 받는 애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2에서 1을 받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1등급 아니면 2등급 의대 받는 가는 학생들이 영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쉬어가는 과목이 아니겠다. 예. 또 의대 입장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 의대에서는 모든 교재나 모든 용어 자체가 다 영어인데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원하겠죠. 그래서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과탐은 어떻습니까? 과탐? 과탐은 그래도 변별력이 잘 맞춰진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좀 유전 파트라든지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생명과학 1등급 컷이 생각보다는 높았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어땠습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던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리, 화학 거의 대부분 지금 48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트고 지구과학이 오히려 45점으로 조금 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전략 과목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표준 점수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소위 조금 더 등급 따기 힘들어지는 게 과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탐은 중하위권 애들이 좀 더 많이 할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생지 조합에서 이제 다른 조합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물리하는 학생들이 약간 물리 덕후 과목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생지에서 사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좀 제법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게 오히려 조금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제 7월 기말고사 끝나면은 이제 고3들 학생은 이제 굉장히 큰 고민에 서 있잖아요. 생기부 세특을 좀 정성껏 써서 수시 합격의 확률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9월 모의고사 준비를 더 열심히 할 것이냐. 참 이게 해마다 이제 사실 이건 케바케로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학생의 내신 등급이나 그 학교의 어떤 우수성 뭐 이런 것들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일반적인 정답은 없는 거죠, 이 고민에. 뭐 그렇겠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말고사 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생기부를 좀 보완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생기부는 마감을 하고 나면 내년은 기회가 없지만 이제 수능은 뭐 최악의 경우 1년 공부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생기부 자체가 조금 내신을 기말고사 잘 못 봤다라고 한다면 빨리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정시로 돌아서는 것도 좀 순발력 있게 판단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